끌 줄 모르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우대를 지시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한 건데요. 이번 긴급 처방을 통해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하반기 부동시장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4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일단 골자는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라, 그리고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의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서 부동산 문제의 현안을 보고받고 또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까지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이 세간의 불안에 대해서 사태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앞장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못 받으니까 내 집 마련 못 하고요. 또 청약을 받자니 가점 문턱이 너무 높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이 김현미 장관에 대한 4가지 지시사항은 대통령의 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기조를 상당히 변화할 수도 있는 큰 변화의 예고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자,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4가지 방침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또 전월세자의 이 부동산과 관련한 서민의 주거 어려움을 덜어주라. 이런 대목이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부동산 가격을 내려라, 가격을 안정시켜라 이랬는데 이번에는 무게중심의 초점이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거 복지를 늘려주라, 이렇게 지금 방향이 크게 바뀌었어요. 매우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6.17 부동산 대책,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그 대책도 물론 선한 뜻을 담고는 있었지만은 30대라든지 20대, 특히 서민들, 또 생애 첫 주택자, 장기 전세를 사는 이런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세간의 여론이 사실 좋지가 좀 않았습니다. 네. 규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도시도 대폭 들어갔고, 지방도시 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시세 차익을 누리지도 않았는데 서울은 집값이 오르면서 자기들은 왜 규제하느냐, 또 전세 규제를 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볼멘 소리가 많았거든요. 이 대목을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집어서 해결하라.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물량을 확대해라.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잡겠다 이랬는데 사실 그건 경제 이론에 상당히 어긋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라도 눈을 뜨고 공급을 늘릴 때를 찾아보라. 공급을 더 늘려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부동산의 주거복지를 실현시키자. 그런 대목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지난해 12.16 대책에서 하기로 했던 이른바 종부세를 올리는 문제, 네. 이런 문제 국회가 파행이 되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빨리 하라. 이런 등등의 4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현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매우 전향적인 조처라고 봅니다. 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상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세금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3기 신도시, 거기에 더 늘려라, 사전 청약자를 더 늘려라,
주로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또 다른 수요가 3기 신도시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요. 특히 사전 청약을 받게 되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4기 신도시도 아마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급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재건축, 재개발, 이 투기 요소는 막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을 열려서 시내 한복판을 열려야 된다. 그런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너무 문턱이 높다라는 지적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한 것 같고 일단은 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좀 모종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21대 국회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종부세를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난번 20대 국회에 제기된 안으로는 주택을 2주택 또는 3주택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 또 상한율 이런 것을 대폭 올려서 실제적으로는 세금이 3배 내지 4배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강력한 조치거든요. 아마 이번에 21대 국회는 이보다도 더 세금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세금을 높였을 때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팔아주면 집값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 부담에 따른 조세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가, 세금 인상분이 전가가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양도세 문제.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더 높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문제. 그런 면에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혁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들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채만 남기고 다 처분하라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일단 권고를 했던 당사자인 노영민 실장은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청와대 그 간부들 몇 사람이 집을 팔고 안 팔고 그런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 공급 면에서는 거의 제로일 것입니다. 이제 네. 다만 심리적 영향, 청와대 사람들도 파는데 다른 사람들도 팔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노영민 실장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우리가 청와대가 솔선수범을 하자 그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다만 어저께 왜 처음에 반포를 팔겠다고 했다가 45분 만에 이것을 청주로 바꾸는 바람에 네. 아하 이것이 집이 2채가 있으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강남, 반포 이런 데는 남겨둬야 되구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네. 지금 현재 부동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지금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특히 똘똘한 한 채를 위주로 한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집값이 또 오를 경우에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하는데 망설이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추석 전에 이번 추석이 10월 1일이지 않습니까?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들을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망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6월 말, 7월 달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거래의 하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부동산 대책을 이 시점에 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좀 더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는 게 좋다. 이런 대목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추석을 전후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립니다. 결국 부동산은 시중 통화량의 함수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9월이나 10월 달 정도를 D-Day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정책들이 부동산 추석을 앞두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하반기에 이 부동산을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특히 이제 21대 국회도 완전히 의석 분포도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책으로 실현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내놓을 새로운 대책에 상당히 관심을 끄는데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한번 불렀다는 것은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번에도 못하면은 김현미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분도 국민들에게 부동산 불안에 사과를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좀 획기적인 특히 입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뭐 연장선의 질문입니다만 대통령까지 나섰으니까 이번엔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매매가와 전세값이 오히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추세가 더 이어질까 봐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현재 지금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은 어딘가 흐를 수밖에 없고 그냥 쥐어두게 되면 이자 손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부동산, 주식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결국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의 향방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규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3,000조 원 이상 넘쳐있는 이 M2 총 통화량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어떤 이 재투자가 가능한 쪽으로 돌릴 수 있느냐. 네. 그런 면에서 이 부동산 정책도 단순한 가격 오르내리는 것을 두더지 잡기식으로 잡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코로나19라는 요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